문희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오전, 오후 걸쳐서 청문 내용을 대체로 보건데 대체로 후보자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 행태로 극명하게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탁월한 발탁 인사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외무고시 출신으로 그것도 70년의 유리천장을 깬 여성이라는 점, 따라서 외교 혁신의 적임자라, 적격자다, 이런 평판이 있고요. UN 최고위적에 임명된 바 있는 풍부한 경험, 그리고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능력자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만난 한 여성 총리 한 분이, 총리를 지낸 분 한 분이 이렇게 강경화 후보자를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한 품성의 소유자다. 그리고 가장 품격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 보면 오랜 해외 근무로 국내 사정이 어둡다. 두 번째, 북한 문제 등 북핵 문제 등 4대 강국 외교의 실제적 경험이 부족하다. 정통 외교관이 아니어서 고도의 외교 전략, 상상력과 추진력, 그리고 돌파력이 있는지 의문시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로서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으로 생긴 제3기 개혁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동시에 이제 민주주의를 선도할 만한 준경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당당한 외교, 국익에 따라 맞춤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모두 발언을 듣자니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 외교가 사면 초가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제일 시급히 해야 할 당면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전 정부의 문제를 소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외교적 측면에서의 소통은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네, 문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답변을 드리면은,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저희 외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사면 초과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의 그 탁월한 외교적 능력, 탁월한 외교적 소통력이 분명히 핵심이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유엔에 있었지만은 그 매일매일 어려운 회원국을 상대로 어려운 주제를 놓고 매일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그거는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도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추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많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문제가 역시 북핵 문제이고, 가장 코앞에와 닥친 과제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임명을 받는다 하면은 그 즉시로 미국을 방문하는 미국 방문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한 최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당면 현안은 북핵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가 이 사면 초과가 만든 이 근본 원인이, 나는 북핵 문제 해법도 거기서 나온다고 보는데, 대북 제재 일변도의 정책으로 남북 관계를 6.25 이후 최악의 경우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압박 제재와 대화,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네바 합의, 2005년에 9.19 합의, 그리고 2012년에 229 합의의 교훈을 살려서
경험과 그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물론 한미 공조가 매우 긴요하고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로 해서 북핵 문제 해법도 남북 대화의 복원에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점에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남북 대화의 복원의 가장 지금 현재 아픈 구석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소위 김대중 정부의 외교 전략이었던 햇볕 정책,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폴리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안으로 봤을 때 문제되는 점은 그때만큼 국내 여론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남남 갈등이라고 어느 의원은 표현했는데, 지금 현재 전폭적인 국내의 여론적 뒷받침이 지금 가능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미국의 강경 기조가 좀 나중에 요새는 정리가 좀 돼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는 좀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강경 기조가 유지되는데 그걸 흐트리면 어떻게 하는가, 한미동맹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하고, 마지막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건 노선으로 가고 햇볕 정책으로 가고 소위 투트랙 전략으로 가서 소위 포용 정책으로 인게이지먼트 폴리스로 갔을 때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건 국제 공조의 흐트러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특히 국내 여론과 관련해서 첫 번째,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 문제에서 두 번째, 그리고 국제 공조가 흐트러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그 역동적으로 포용 정책, 햇볕 정책을 추진하실 때 제가 바로 옆에서 보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세계 정상과 나누신 말씀, 그리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그 세부적인 생각, 외교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국내 상황도 다르고 지금 국제적인 상황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국내적인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국민 외교, 국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이 크게 지금까지 부족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외교부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에 와서 긴밀한 협의, 의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갖고 온 그런 어떤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시민사회와의 많은 교분을 이미 갖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까 합니다. 미국의 강경 기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강경이기도 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물론 최대한의 압박을 하시겠다 했지만은 여건이 마련되면은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 여건 조성을 그럼 어떻게 같이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의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 간에 그런 어떤 간극이 있다든가 이견차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좁히는데 그야말로 뛰어난 소통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의 그 북핵 문제 말씀드렸듯이 지난 10년간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래서 그 수차례에 걸친 제재 결의를 통과를 시켰고요. 그 제재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그 의당할 부분이고, 저희도 물론 충분히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재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공조, 또 흔들림이 없어야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조를 다지기 위해서 제가 유엔에서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인맥이나 그런 역량,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김대중 정부의 외교 전략이었던 햇볕 정책,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폴리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안으로 봤을 때 문제되는 점은 그때만큼 국내 여론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남남 갈등이라고 어느 의원은 표현했는데, 지금 현재 전폭적인 국내의 여론적 뒷받침이 지금 가능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미국의 강경 기조가 좀 나중에 요새는 정리가 좀 돼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는 좀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강경 기조가 유지되는데 그걸 흐트리면 어떻게 하는가, 한미동맹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하고,
마지막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건 노선으로 가고 햇볕 정책으로 가고 소위 투트랙 전략으로 가서 소위 포용 정책으로 인게이지먼트 폴리스로 갔을 때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건 국제 공조의 흐트러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특히 국내 여론과 관련해서 첫 번째,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 문제에서 두 번째, 그리고 국제 공조가 흐트러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전 정부의 문제를 소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외교적 측면에서의 소통은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네, 문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답변을 드리면은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저희 외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사면 초과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의 그 탁월한 외교적 능력, 탁월한 외교적 소통력이 분명히 핵심이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유엔에 있었지만은 그 매일매일 어려운 회원국을 상대로 어려운 주제를 놓고 매일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그거는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도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추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많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문제가 역시 북핵 문제이고 가장 코앞에와 닥친 과제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임명을 받는다 하면은 그 즉시로 미국을 방문하는 미국 방문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한 최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이고, 그다음에 일반 두 번째 북한 문제 등 북핵 문제 등 4대 강국 외교의 실제적 경험이 부족하다. 정통 외교관이 아니어서 고도의 외교 전략, 상상력과 추진력, 그리고 돌파력이 있는지 의문시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로서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으로 생긴 제3기 개혁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동시에 이제 민주주의를 선도할 만한 준경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어디에도 이제는 하지 않는,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당당한 외교, 국익에 따라 맞춤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모두 발언을 듣자니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 외교가 사면 초과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제일 시급히 해야 할 당면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문희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오전, 오후 걸쳐서 청문 내용을 대체로 보건데, 대체로 후보자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 행태로 극명하게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탁월한 발탁 인사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외무고시 출신으로, 그것도 70년의 유리천장을 깬 여성이라는 점, 따라서 외교 혁신의 적임자라, 적격자다, 이런 평판이 있고요. 유엔 최고위적에 임명된 바 있는 풍부한 경험, 그리고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능력자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만난 한 여성 총리 한 분이, 총리를 지낸 분 한 분이 이렇게 강경화 후보자를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한 품성의 소유자다. 그리고 가장 품격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 보면 오랜 해외 근무로 국내 사정이 어둡다. 여긴 당면 현안은 북핵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가 이 사면 초과가 만든 이 근본 원인이, 나는 북핵 문제 해법도 거기서 나온다고 보는데, 대북 제재 일변도의 정책으로
남북 관계를 6.25 이후 최악의 경우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압박 제재와 대화,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네바 합의, 2005년의 9.19 합의, 그리고 2012년의 229 합의의 교훈을 살려서 경험과 그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물론 한미 공조가 매우 기묘하고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로 해서 북핵 문제 해법도 남북 대화의 복원에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점에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남북 대화의 복원의 가장 지금 현재 아픈 구석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